이상하게도 로또 고액 당첨자의 지갑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역시 비슷한 흐름 안에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돈을 모으려고 애쓰면서도 마음이 쉬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침에 지갑을 열어도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지갑 안을 정리해도 또 금방 어지러워집니다. 카드가 많아서 그런가 싶어 줄여봐도 달라지지 않아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지갑을 테이블에 놓을 때마다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됐어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지갑의 흐름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갑이 말년에 재운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힘을 빼고 있는지 끝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간에 끊으면 왜 이런 느낌이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흐름이 달라졌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결국 알 수 없어요.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시니어의 삶과 돈의 흐름을 곁에서 지켜봐 온 생활 풍수 해설가 소재현입니다. 운을 파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지갑이 말년을 어떻게 바꾸는지만 차분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로또 고액 당첨자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첨된 분들의 지갑에는 반드시 있는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당첨되지 않은 분들의 지갑에는 그 물건이 없거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지갑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지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입니다. 카드가 몇 장인지 세어본 적이 있으세요? 영수증이 언제 들어온 건지 기억하십니까? 동전이 지갑 밑바닥에 쌓여 있지는 않나요? 지폐가 접혀서 구겨진 채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명함이 카드 사이에 끼워져 있지는 않아요. 저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70 중반의 박 선생님이셨어요. 박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고 저축도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어요. 수리비가 나가고 병원비가 나가고 경조사비가 나갔습니다. 박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돈을 아껴 쓰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요? 그날 저는 박 선생님께 지갑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지갑은 투툼했어요. 카드만 15장이 넘었습니다. 영수증이 구겨져서 여러 장 끼워져 있었어요. 동전이 밑바닥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쿠폰과 할인권이 카드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지폐는 접혀서 구겨진 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박 선생님의 지갑이 돈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박 선생님께서 물으셨어요. 지갑이 돈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담는 곳이 아니에요.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돈도 편안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해요. 지갑이 편안하지 않으면 돈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이후 박 선생님은 지갑을 바꾸셨습니다. 불필요한 카드를 빼고 영수증을 정리하셨어요. 동전은 따로 동전 지갑에 담으셨습니다. 지폐는 접지 않고 펴서 넣으셨어요. 그리고 석 달 뒤 박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로또 2등에 당첨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게 지갑만의 효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갑을 바꾸고 나서 돈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다고요. 돈을 소중하게 여기게 됐다고요. 그러니 돈도 저를 찾아온 것 같다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지갑은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 돈의 흐름도 흐트러집니다.
그 마음이 정돈되면 돈의 흐름도 정돈돼요. 여러분의 지갑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 지갑은 돈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심하게 대하고 있나요? 지갑 안이 어지럽다면 그건 돈을 대하는 마음이 어지럽다는 신호입니다. 지갑 안이 무겁다면 그건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신호예요. 지갑을 열 때마다 불편하다면 그건 돈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안 모인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정작 지갑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지갑은 매일 손에 들고 다니면서도 정작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 돈도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돈도 존중받지 못해요. 그래서 돈이 머물지 않는 겁니다. 저는 또 한 분을 만났어요. 60대 후반의 김 선생님이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지갑을 여러 개 가지고 다니셨어요. 신용카드 지갑 하나에 현금 지갑 하나에 동전 지갑 하나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갑을 나눠서 쓰면 관리가 편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지갑이 여러 개라는 건 돈의 흐름이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돈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 선생님께 제안했어요. 지갑을 하나로 통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 선생님은 처음엔 불편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 달라지셨어요. 지갑 하나로 모든 걸 관리하니 오히려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돈의 흐름이 한눈에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갑이 하나니까 돈을 쓸 때마다 생각하게 됐대요. 이게 정말 필요한 지출인지 말입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김 선생님은 로또 3등에 당첨되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갑을 하나로 하고 나서 돈에 대한 생각이 정리됐다고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그러니 돈도 편하게 머물게 된 것 같다고요? 여러분은 지갑을 몇 개 사용하고 계세요? 지갑이 여러 개라면 돈의 흐름도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돈은 한 곳에 모여야 힘을 발휘합니다. 지갑도 하나로 모아야 돈의 흐름이 정돈돼요. 저는 이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지갑을 바꾸고 나서 재운이 달라진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갑을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갑 안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넣지 않았어요. 돈을 넣을 때도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러니 돈도 그 마음을 느낀 겁니다. 돈도 소중하게 대접받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해요. 지갑이 편안하면 돈도 편안하게 머뭅니다. 지갑이 정돈되어 있으면 돈도 정돈되어 들어와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또 고액 당첨자들의 지갑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당첨자 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분들의 지갑에는 반드시 하나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1,000원짜리 지폐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새 1,000원권 한 장이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1,000원짜리 하나가 무슨 대수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달랐어요. 그분들은 모두 1,000원짜리를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새 1,000원권을 구해서 지갑 맨 앞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그 1,000원권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갑 안에 그대로 두셨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분들의 대답은 비슷했어요. 1,000원이라도 항상 돈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요. 지갑을 열 때마다 빈 지갑이 아니라는 안심이 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이건 돈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갑에 항상 돈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요. 돈이 없다는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돈이 항상 있다는 안정감이 생겨요. 그 안정감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게 돼요. 돈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돈도 그 마음을 느끼고 머무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해봤어요. 새 1,000원권을 구해서 지갑 맨 앞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절대 쓰지 않았어요.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갑을 열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돈이 없다는 불안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돈을 쓸 때도 신중해졌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됐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도 로또 4등에 당첨됐어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1,000원짜리 한 장이 만든 마음의 변화가 이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새 1,000원권을 구해서 지갑 맨 앞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절대 쓰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지갑을 열 때마다 달라지는 마음을 말입니다. 돈이 항상 있다는 안정감을요. 그 안정감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돈의 흐름을 바꿔요. 하지만 1,000원권만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당첨자분들의 지갑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어요. 지폐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뒤죽박죽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인물 얼굴이 위로 가게 했어요. 어떤 분은 숫자가 보이게 했습니다. 방향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있었어요. 모두 한 방향으로 가지런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질서를 좋아해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으면 돈도 편안해합니다. 그러면 돈이 더 오고 싶어 한다고요? 저는 이 말에 공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폐가 뒤죽박죽 들어가 있으면 어떤 느낌인지 말입니다. 어지럽고 불편합니다. 돈을 꺼낼 때도 헷갈려요. 그러니 마음도 어지러워집니다. 하지만 지폐가 가지런하면 달라져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돈을 꺼낼 때도 편안해요. 그러니 마음도 정돈됩니다. 그 정돈된 마음이 돈을 부르는 겁니다. 저도 이후로 지폐를 가지런히 넣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돈을 대할 때도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돈도 저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지폐를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해 보세요. 처음엔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돈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걸 말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당첨자분들의 지갑에는 영수증이 없었어요. 카드 영수증도 없었고 쿠폰도 없었습니다. 할인권도 없었어요. 오직 돈과 카드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영수증 정도는 넣어도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영수증은 이미 쓴 돈의 기록이에요. 과거의 지출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지갑 안에 영수증이 쌓이면 쓴 돈만 생각나요. 돈이 나간다는 느낌만 강해집니다. 그래서 당첨자분들은 영수증을 바로 버렸어요. 아니면 집에 가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절대 넣어두지 않았어요. 저도 이후로 영수증을 바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습관이 안 돼서 자꾸 쌓였어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영수증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고 버렸어요. 필요한 건 사진을 찍어서 보관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갑이 가벼워졌습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깔끔한 느낌이 들었어요. 쓴 돈 생각보다 들어올 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돈의 흐름을 바꿨어요. 여러분의 지갑에 영수증이 몇 장 있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영수증이 5장 이상이면 지금 당장 정리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은 과거의 지출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마음도 과거에 머뭅니다. 돈이 나간다는 생각만 하게 돼요. 그러니 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정리하세요. 지갑 안을 깨끗하게 비우세요. 그러면 새로운 돈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도 미래를 향하게 돼요. 그 미래지향적인 마음이 돈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이 있었어요. 당첨자분들의 지갑은 모두 가벼웠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동전이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카드가 10장 넘게 들어있지 않았어요. 오직 필요한 것만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갑을 무겁게 사용하세요. 카드가 15장, 20장씩 들어 있습니다. 동전이 밑바닥에 가득 쌓여 있어요. 쿠폰과 할인권이 여러 장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갑이 무거워요. 지갑이 무거우면 돈도 무거워집니다. 돈이 움직이지 못해요. 흐름이 막히는 겁니다. 당첨자분들은 지갑을 가볍게 유지했어요. 카드는 꼭 필요한 것만 서너 장 넣었습니다. 동전은 따로 동전 지갑에 담았어요. 쿠폰이나 할인권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갑이 가벼웠어요. 지갑이 가벼우니 돈도 가벼워졌습니다. 돈이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흐름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갑을 가볍게 하기 시작했어요. 카드를 줄였습니다. 자주 쓰는 카드 3장만 남겼어요. 동전은 집에 도착하면 바로 꺼냈습니다. 쿠폰이나 명함은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갑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지갑을 들고 다닐 때도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돈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어요. 돈을 자유롭게 쓰고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자유로운 마음이 돈의 흐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지갑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겁다면 지금 당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카드를 줄이세요. 꼭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동전은 따로 보관하세요.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빼내세요. 그러면 지갑이 가벼워집니다. 지갑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지면 돈도 가벼워집니다. 돈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재운이 트이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당첨자분들의 지갑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원권 한 장을 넣어두는 것,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 영수증을 바로 정리하는 것, 지갑을 가볍게 유지하는 것, 이 4가지가 당첨자분들의 공통점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작은 습관들이 말년을 어떻게 바꾸는지 말입니다. 저는 한 분을 만났어요. 80 초반의 이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요. 돈을 아껴 쓰고 저축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돈 걱정이 끊이지 않으셨어요. 저축은 있는데도 불안했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걱정이 앞섰어요. 혹시 모자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지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지갑은 낡고 해졌습니다. 10년도 넘게 쓴 지갑이었어요. 지갑 안은 어지러웠습니다. 카드가 10장 넘게 들어 있었어요. 영수증이 여러 달 된 것도 있었습니다. 동전이 밑바닥에 가득 쌓여 있었어요. 지폐는 구겨져서 뒤죽박죽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의 불안은 지갑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갑이 이렇게 어지러우니 마음도 어지러워요. 돈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니 돈도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돈에 대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선생님은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지갑이 마음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한 달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새 지갑을 마련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정리해 보세요. 그럼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이 선생님은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새 지갑을 사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리하셨습니다. 새 1000원권을 맨 앞에 넣으셨어요.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하셨습니다. 영수증을 모두 빼내셨어요. 카드도 필요한 것만 남기셨습니다. 동전은 따로 보관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 이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돈을 쓸 때도 불안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돈이 잘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 선생님은 변했어요. 돈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저축을 확인할 때도 여유가 생겼어요.
돈을 쓸 때도 당당해지셨습니다.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금이 나왔어요. 잊고 있던 적금도 만기가 됐습니다. 친척분이 빌려간 돈도 갚아주셨어요. 이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을 바꾸고 나서 돈의 흐름이 달라졌다고요. 돈이 나가기만 하던 느낌에서 벗어났다고요. 이제는 돈이 돌고 도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했어요.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지갑은 돈을 대하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마음이 정돈되면 삶도 정돈됩니다. 그 마음이 편안해지면 말년도 편안해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갑이 몇 년 된 건가요? 지갑이 낡고 해지지 않았나요? 지갑 안이 어지럽지 않나요? 그 어지러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여러분의 말년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지갑의 상태가 말년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또 한 분을 만났어요. 70 후반의 최 선생님이셨습니다. 최 선생님은 돈이 많으셨어요. 평생 모은 돈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돈이 있어도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찾아올까봐 걱정하셨어요. 친구들도 돈 때문에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로우셨어요. 돈은 있는데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최 선생님의 지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지갑은 명품이었습니다. 비싼 가죽 지갑이었어요. 하지만 지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금이 거의 없었어요. 카드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0여 장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였어요. 최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카드로 다 결제하니까 현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카드만 있으면 되거든요. 저는 최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지갑에 돈이 없으니 돈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카드만 있으면 돈이 지나가기만 해요. 들어오지도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도 허전한 겁니다. 돈은 있는데 돈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최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최 선생님은 바꾸셨어요. 지갑에 현금을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현금이 지갑 안에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작은 금액은 현금으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커피를 사도 현금으로 샀어요. 마트에서 장을 봐도 현금으로 계산하셨습니다. 그러니 돈을 직접 만지게 됐어요. 돈의 무게를 느끼게 됐습니다. 돈이 손에서 나가는 느낌을 직접 체험하셨어요. 한 달 후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느낌이 달라졌다고요? 카드로만 쓸 때는 돈이 실감나지 않았대요. 하지만 현금으로 쓰니까 돈이 소중하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니 돈을 쓸 때 더 신중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최 선생님은 또 달라지셨어요. 돈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을 대할 때도 편안해지셨어요.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하지 않게 됐대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난다고 느끼게 됐어요. 최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에 현금을 넣고 나서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요? 돈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실체로 느껴진다고요? 그러니 돈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현금이 있나요? 요즘은 카드로 다 결제하니까 현금을 안 갖고 다니세요. 하지만 그게 문제예요. 현금이 없으면 돈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돈이 그냥 숫자로만 느껴져요. 그러니 돈의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지갑에 현금을 넣으세요.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 현금이 지갑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은 현금으로 써보세요. 그러면 돈을 직접 만지게 돼요. 돈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요. 그 태도가 말년의 돈 흐름을 바꿉니다.
저는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지갑은 단순히 돈을 담는 도구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지갑은 돈을 대하는 철학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철학이 흐트러지면 말년도 흐트러집니다. 그 철학이 정돈되면 말년도 정돈돼요. 여러분의 지갑을 보면 여러분의 말년이 보입니다. 지갑이 어지러우면 말년도 어지러워요. 지갑이 무거우면 말년도 무거워집니다. 지갑이 텅 비어 있으면 말년도 허전해져요. 하지만 지갑이 정돈되어 있으면 말년도 정돈됩니다. 지갑이 가벼우면 말년도 가벼워요. 지갑에 적당한 현금이 있으면 말년도 여유로워집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갑을 대하는 마음이 돈을 대하는 마음이 되고요. 돈을 대하는 마음이 삶을 대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이 결국 말년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새 1,000원권을 구하세요. 은행에 가시면 새 지폐로 바꿔줍니다. 1,000원권 한 장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1,000원권을 지갑 맨 앞에 넣으세요. 절대 쓰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 1,000원권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겁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돈이 있다는 안정감을 줄 거예요. 그 안정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꿉니다. 두 번째, 지폐를 정리하세요. 지금 지갑 안에 있는 지폐를 꺼내세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렬하세요. 인물 얼굴이 위로 가게 해도 되고요. 숫자가 보이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한 방향으로 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한 지폐를 다시 지갑에 넣으세요. 앞으로 지폐를 넣을 때마다 이렇게 정리해서 넣으세요. 처음엔 귀찮을 겁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합니다. 세 번째, 영수증을 정리하세요. 지금 지갑 안에 있는 영수증을 모두 꺼내세요. 필요한 건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세요.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영수증을 받으면 바로 정리하세요. 지갑 안에 쌓아두지 마세요. 영수증은 과거의 지출 기록이에요.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마음이 과거에 머뭅니다. 영수증을 버리면 마음이 미래를 향해요. 그 미래지향적인 마음이 새로운 돈을 부릅니다. 네 번째, 카드를 정리하세요. 지금 지갑에 카드가 몇 장 있나요? 10장 넘게 있다면 줄이세요. 자주 쓰는 카드만 남기세요. 서너 장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집에 보관하세요. 카드가 많으면 선택이 어려워져요. 돈을 쓸 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이 에너지를 소모시켜요. 카드를 줄이면 선택이 간단해집니다. 돈을 쓸 때도 명확해져요. 그 명확함이 돈의 흐름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동전을 정리하세요. 지갑 밑바닥에 동전이 쌓여 있나요? 오늘 당장 꺼내세요. 동전은 따로 동전 지갑에 담으세요. 아니면 집에 돼지 저금통을 만드세요. 지갑에 동전이 쌓이면 무거워져요. 지갑이 무거우면 돈도 무거워집니다. 동전을 빼내면 지갑이 가벼워져요. 지갑이 가벼우면 돈도 가벼워집니다. 돈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섯 번째, 현금을 넣으세요. 지갑에 현금이 없다면 넣으세요.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1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그 현금을 지갑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작은 금액은 현금으로 쓰세요. 커피를 사도 현금으로 사보세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도 현금으로 계산하세요. 그러면 돈을 직접 만지게 됩니다. 돈의 무게를 느끼게 돼요. 그 느낌이 돈을 소중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지갑을 바꾸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갑이 몇 년 됐나요? 5년 넘게 사용했다면 바꿀 때가 됐어요. 지갑도 수명이 있습니다. 낡고 해진 지갑은 돈의 흐름을 막아요. 새 지갑을 마련하세요. 비싼 명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지갑이면 돼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지갑을 고르세요. 그 지갑을 소중하게 사용하세요. 지갑을 소중하게 대하면 돈도 소중하게 대해집니다. 여덟 번째, 지갑을 하나로 통일하세요.
지갑을 여러 개 사용하고 계신가요? 신용카드 지갑 따로, 현금 지갑 따로 사용하세요. 그럼 돈의 흐름이 분산됩니다. 지갑을 하나로 통일하세요. 모든 카드와 현금을 한 지갑에 담으세요. 그러면 돈의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돈을 관리하기도 편해져요. 돈이 한 곳에 모이니까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재운을 만들어요. 9번째, 지갑을 매일 확인하세요. 하루에 한 번 지갑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지갑을 열어보세요. 지폐가 가지런한지 확인하세요. 영수증이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카드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작은 확인이 마음을 정돈합니다. 지갑을 챙기는 마음이 돈을 챙기는 마음이 돼요. 그 마음이 재운을 키웁니다. 10번째, 감사하세요. 지갑을 열 때마다 감사하세요. 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적은 금액이어도 괜찮아요.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돈을 부릅니다. 돈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해요.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 10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씩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첫 주에는 새 1,000원권을 넣고 지폐를 정리하세요. 둘째 주에는 영수증과 카드를 정리하세요. 셋째 주에는 동전을 빼내고 현금을 넣으세요. 넷째 주에는 새 지갑을 마련하고 하나로 통일하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지갑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여러분의 마음도 달라져 있을 거예요.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돈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돈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돈의 흐름을 바꿔요. 석 달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 있어요.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잊고 있던 적금이 만기될 수도 있어요.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갑만의 효과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갑을 바꾸면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재운입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뀌는 걸 봤어요. 지갑을 정리하고 나서 삶이 달라진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지갑을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갑을 소중하게 대하니 돈도 소중하게 대해졌어요. 돈을 소중하게 대하니 삶도 소중하게 대해졌습니다. 그 소중함이 말년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멈추고 지갑을 꺼내세요. 지갑을 열어보세요. 지갑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세요. 영수증을 꺼내세요. 동전을 빼내세요. 카드를 정리하세요. 지폐를 가지런히 하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말년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로또 고액 당첨자들이 가지고 있던 비밀이에요. 특별한 물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갑을 대하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 마음이 새 1,000원권 한 장으로 시작됐어요. 그 마음이 가지런한 지폐로 이어졌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한 지갑으로 완성됐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당첨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갑을 소중하게 대하면 됩니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면 돼요. 그 소중함이 재운을 부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재운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로또에 당첨되시길 바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입니다. 돈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시길 바라요. 그 마음이 말년을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갑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말년을 빛나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